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여전히 비는 계속 오고 있는데요. 바람도 많이 부네요. 저는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씨에 혼자 오랫동안 걸었던 고등학교 때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람 불고 비 많이 오고 하는 날씨 그렇게 나빠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것도 혼자 뭔가에 고민을 하면서 쭉 걷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우산도 안 써야 되니까 이게 나이 먹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뭐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좋은 성적을 받아서 물론 시험도 그런 식으로 치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좀 간과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이 없네? 저기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 보면 저는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요. 그것은 뭐 단순히 제 책을 소개하자는 의미 그 차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제시했던 것은 학업 역량은 비판적 사고력을 얼마만큼 있느냐의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수많은 학교에 가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실증적으로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 학습 목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오늘 사회 시간에 오늘 뭐를 배우든 지리 시간에 뭐를 배우든 아니면 수학 시간에 뭐를 배우든 국어 시간에 무엇을 배우든 결국은 비판적 사고력이 학습 목표였다라는 사실이죠. 또 제가 논술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결국은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거죠. 그 비판적 사고력 안에 뭐 종합적 사고력이나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분석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비판적 사고력 안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능 역시 마찬가지죠. 수능 역시 정말 1등급과 2등급이 첨예하게 갈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도 결국 비판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거고 논술도 그런 것이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거죠. 왜냐하면 결국 대학은 성적을 좋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감안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그 수능 시험을 내는 데 있어서 당장 학생들이 수열을 어떻게 알고 미적분을 어떻게 알고 미분을 어떻게 알고 이런 거를 내는 건 맞지만 전체적인 개념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나 사고력이나 이해력이나 논리력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를 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논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여태까지 그렇게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했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제가 그냥 컨설팅만 하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비교 분석하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기자이기도 하고 또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면밀하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전체를 분석하고 수년간 전체를 분석해보고 나니 결국 이것이 당락의 결정 요인이 되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공개를 한 책이 이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이 박사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석사 논문은 충분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그러면 또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SR 학습법으로 읽어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공부할 때 학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책을 볼 때 읽기 싫은 책을 볼 때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책을 두세 번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남에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진다면 굳이 10번까지는 안 봐도 돼요. 네. 하지만 어찌됐건 학습을 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SR 학습법과 제가 코넬대 노트 필기법으로 꼭 공부를 해라, 또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SR 학습법으로 책을 읽었을 때 어떤 능력이 지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또 이렇게 공부를 해야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SR 학습법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읽다 보면 읽기 능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겠죠. 그죠?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집중력이 길러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읽는 과정에서 제가 밑줄 치고 긁으라 그랬죠? 이러면서 이제 추측 추론이 생기죠. 왜냐면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읽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끝에까지도 아니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추측하고 추론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런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해력과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물론 이해력까지 다 합쳐서요. 이래서 SR 학습법으로 공부를 해라. 이랬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은 어디서 배우는 거죠?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있는 아주 탄탄한 기본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SR 학습법이 매우 효과적으로 공부해 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학 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머리 얼마나 아파요. 근데 SR 학습법은 결국 그렇게 풀어가는 그 문제가 결국은 좀 전에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워가는 데 있어서의 기초를 닦아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서 책을 읽게 되면 그런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즉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은 내가 수학 문제를 접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늘상 개념을 잘 알아라, 이해가 돼야 된다, 또 뭐 몇 가지 얘기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에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SR 학습법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학도 잘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리, 화학 마찬가지고요. 그죠? 당연히 뭐 국어, 뭐 영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넬대 노트 필기법은 도대체 어떤 노트 필기법이기에 굳이 나에게 이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 역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넬대 노트 필기법을 보면 선생님이 쓴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쓰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어찌됐건 노트 필기를 하는 거죠. 노트 필기해서 좌측에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그것에 키워드를 놓고 맨 밑에 어떻게 쓰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시 더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쓰라고, 그러니까 요약 정리하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굳이 그것이 학업 성적을 더 확실하게 갖다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렇게 기록해 감으로써 구분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분리가 된 것을 가지고 다시 비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또 그것에 비교가 되었으니까 분석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흐름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흐름대로 아까 이렇게 노트 필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선생님들도 무작정 무대뽀로 가르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개념을 가르치고 어떤 개념을 가르치고 어떤 개념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해 가는 그런 스타일이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전달 방식이에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력이나 추측, 추론력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 이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당연히 종합적인 사고력이 생기죠. 당연히 암기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비판적 사고력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서술형 뭐라고 하지? 문제나 또는 논술 시험을 볼 때도 당연히 체계적인 지식 전달을 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내가 노트 필기를 통해서 쭉 배워왔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3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을 했던 결과물 아니에요. 또는 중학생이라면 훨씬 더 많이, 초등학생이라면 훨씬 더 많이.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결과물들이 내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이 논리력이나 분석력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SR 학습법과 코넬대 노트 필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공부해가는 습관.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다행하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최종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 전이야 여러 가지 중간 게임에 있지만 결국 한국 시리즈는 맨 나중에 있는 거잖아요. 스포츠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해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매번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최종적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승전이라고 하는 것은 맨 나중에 벌어지고 하는 거니까,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난 너무 늦었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또 1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얘기했던 이 뇌를 다시 세팅해 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정말 공부를 다시 해본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해가는 것을 공부 정말로 재밌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축구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게 너 축구 선수도 될 것 같으면 공을 재밌게 차라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재밌게 해가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가면서 공부를 내 친구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비판적 사고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 문제 하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하나의 지식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부해가는 과정이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법을, 사고력을 또는 이해력을 또는 독해력을 가르쳐주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가 이런 거였어? 그러면 쉽게 나도, 그죠? 수학 문제 하나 풀려면 어렵게 내 머릿속에 인식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공부? 나의 친구야.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시작하라는 거죠. 근데 내가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를 하고 그래,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그런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 그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니까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것을 배워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내가 누구에게 대화를 나눠도 논리력과 분석력과 사고력이 생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제가 오늘은 이게 혀가 말라서 몇 번 이렇게 밥그릇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보다는 적어졌을 겁니다. 저도 머리 세팅 다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도전해 보라는 거죠. 물론 안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한 발 한 발 나가는 그것들을 해내는 그 자기 자신을 그냥 이뻐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